분석 IC, ATN네트워크스, 금대리운전, 신한은행, 농심, 서진원카, 이전호두, 김해모빌리티,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대전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스터라도 도와주신 이 팀들은 마치 월드컵에 원하는 느낌으로 이 노래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황민서님, K4791님, 전순희님, 남윤희님, K5885님, KBS와 함께 월드컵을 하실 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파리삼성님 문자가 왔습니다. 퇴근 아직 못했어요. 두 분 덕분에 6시 5분 퇴근합니다. 감사해요. 배우분 때문이죠? 네.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가 콜라까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곡은 저희가 2PM에 우리 집. 네. 우리가 축구 뭐냐? 월드컵은 KBS와 함께.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소중함 많은 방송 미스터 라디오.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1362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파이팅! 태극전사!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피부에서 시작하세요. 장앤 피부 듀얼케어 엠프로포 HY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온화했었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금세 공기는 서늘해지겠습니다. 퇴근길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써주시고요. 현재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는 기름에서 정릉 가는 길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월곡램프에서 기름램프까지 정체 극심한 상태입니다. 강명구로는 일산 쪽인데요. 양화대교에서 성산 사이에는 추돌 사고가 나서 현재 부근이 혼잡한 상태니까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정입니다. 피부 개선 시작하세요. 장애 피부 듀얼케어 엠프로포 HY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건강한 매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내 차 안에 피톤케어. 상쾌하게 시작. 냄새 잡자 피톤케어. 향기 잡자 피톤케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시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은 아니라 원불교
떨어진 뒤로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내려앉아 중후반쯤 서울은 영하 7도까지도 기온이 떨어질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추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황사발원지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현하고 있는데요. 내일 추가 발현량에 따라서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HLKI.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는 오늘부터 45일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됩니다. 구조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 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인상함으로써 기준금리는 3.25%가 됐습니다. 이찬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종 금리 수준은 3.9%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발표했던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2020년과 금융위기로 0%대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대에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자인 첼리스트가 자신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는 오늘 밤 전국에서 4만여 명이 실내외 단체 응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오늘 광화문 광장에 6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주 기자의 1분. 월드컵 잘 즐기고 계시죠? 월드컵은 지구촌 최고의 축제입니다. 축제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투입된 이 축제 비용이 총 303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추산도 있습니다. 300조 원이 넘는 그런 행사입니다.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니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일본과 독일전이 아닙니다. 일본의 독일 격파가 아니라 일본과의 경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할 때 독일 선수들이 모두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는 FIFA가 월드컵에서 무지개색 완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애초 독일을 비롯한 잉글랜드, 네덜란드 등 7개 국가가 무지개색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6,5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무지개 완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완장을 차면 FIFA가 옐로 카드를 주겠다 경고하면서 완장 대신 입을 가리는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인권, 여성 인권,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한테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표팀입니다.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놓고 20년간 우리가 겨루고 있는 숙적 이란은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동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교사 마흐사 아미니가 여성들의 히잡 벗을 권리를 주장하다 경찰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지금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87년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어린이 47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378명이 숨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얼마 전에 잉글랜드와 경기를 했는데요. 경기 앞서서 국가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이란 선수들은 골을 넣은 후에도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팀 주장 예산 하즈사피는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유족과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지무는요 이란 여성과 민중을 죽이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국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란은 잉글랜드에게 크게 졌지만 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대표팀은 축구 이상의 감동을 줬습니다. 외신들은 가장 용기 있는 팀이라고 이란을 칭송했는데요. 이란 내부의 사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 선수들은 친정부 세력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 계속 나옵니다. 반정부 쪽에서도 선수들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더 명확한 지지 의사 밝혀야 한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케이로스 이란 대표팀 감독은 팬들이 선수들을 죽이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에서도 선수들이 일어서서 싸우는 방식 매우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란은 민주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법도 이렇게 조금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월드컵 이후에 이란 선수들 갈 일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란 대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이란 민중과 연대합니다.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는 모든 목소리 지지합니다. 주 기자의 1분이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컵 주제가는 BTS 정국이 불렀습니다. 드리머스, 우리는 꿈을 이룰 거예요. 꿈을 믿으실까요? 우리는 꿈을 이룰 거예요. 꿈을 볼 수 있으니까요.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극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했는데 신경전은 아직 계속됩니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 말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시죠? 네. 뭐 때문에 받고 있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정부에서 네. 발표하는 모든 정책들, 네. 또 당에서 준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늘 회의하고 네. 또 조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늘 이게 함께하고 토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의장님 며칠 전에 가수 현 씨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에 보이던데요. 그 네. 행사는 무슨 행사였어요? 지금 희귀병 난치 환자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케어 할 때 이게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특히 누게릭 환자 같은 경우는 몸을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희귀병 난치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그런 병원이나 또 여러 가지 의료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도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민당정이 협의했습니다. 의료사각제도는 메워야죠. 그렇습니다. 예. 맞아야죠. 그 상황에서도 문재인 케어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가시고. 그 당시에 왜 그거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전 정부를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더 챙겨야 되겠다. 예.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하기로 정치권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선수사 그리고 나중에 국정조사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요. 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늘 열려 있었고 하자는 거지요. 시간의 문제였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의 순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반대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도 여러 번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진하면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하겠다. 네.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게 우선 먼저지요. 이건 강제권이 있으니까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가자. 그리고 수사 중일 때는 법률상 이 관계자들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미진하면 우리 당이 먼저 요청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였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있잖아요. 네. 예산안 처리 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 임명 동의에 대한 본회의의 표결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들을 마냥 미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현실적인 문제와 원칙론적인 그 문제에서 우리가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지. 예산안 처리도 있고요.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있고 아무튼 국정조사도 해야 되겠다.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었다. 이쯤 하려고는 생각하셨죠, 사실?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 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 그래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총대를 뺐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당내에서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견도 있습니다. 원칙론자들은 반대를 했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굉장한 이 경험 많고 네. 또 이런 상황을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낼 수 있는 네.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지요. 그리고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 운영에 있어서 모든 권한이 조영 원내대표한테 부여된 겁니다. 물론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다 총의를 모아서 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특히 연말 국회에 있어서 한 6, 7분 응선은 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예산안도 뭐 예산안도 처리해야죠. 그리고 뭐 임명동의안 처리할 거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또 일해야죠. 또 국회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나서야죠. 자, 일단 첫 시작은 잘 한 것 같은데 오늘 국정조사 첫날인데 첫날부터 쉽지 않았어요. 회의를 연다 못 연다 하다가 5회나 열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지금 그 국정조사 요구사항에 보면 네.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약 이외에 여러 가지를 물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 이건 정치 공세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잘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약 부분으로 대검 마약 부서장만 이렇게 한정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 때문에 경찰 인력이 그때 치안 질서 유지에 함께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일로도 국정조사 참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소한 일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좀 중요한 걸로 말고 그런 국민들의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국민 지적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정조사 되면은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겠죠.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겠죠. 수사하면서 진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혹시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께서 많이 좀 묻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천공수승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까? 정치 공세지요. 아 그렇습니다. 채택되진 않았으니까요. 무슨 관련이 있지요? 천공수승이라는 분이 정치 뉴스나 다른 뉴스에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쪽에 부담일 텐데 계속 나옵니다. 아이, 야권에서 네. 정치 공세를 하시는데 좀 맨간히 논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합니다. 아니 무슨 관련이 있지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천공수승을 얘기를 한 게 지금 국민들의 그 뇌에 이렇게 강하게 그런 부분을 약점이라고 보고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되시면 네.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죠. 그리고 365일 24시간이 투명 인간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약한 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무속에 옛날 탄핵할 때도 무속이 어땠니 구슬했으니 별 이 유관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아마 그런 한번 그 제비를 보았었던 추억에 이게 오리엔트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 연관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격을 올려야죠. 알겠습니다. 이건 야당의 그냥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꼭 이런 부분은 밝히겠다. 가장 중요한 쟁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고 원인이 뭐였는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징후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징후가 있었을 때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절대로 사고가 일어날 곳이 아닙니다. 그냥 골목인데요. 그렇습니다. 경사도가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 웬간한 골목 그 정도 아닌데 경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앞에 4차선이에요. 네. 2주 전인가 세계 음식 축제할 때는 그거를 다 차단했다 그래요. 예. 왜 안 했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문제에서부터 또 119에 신고가 됐었을 때 그 과정, 여러 조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국민의힘이 그간에 국정조사 요구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주장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이제는 보지는 않는 거죠. 사실 왜 그게 없겠습니까? 민주당의 그 정치적인 계산 속에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수사 이후에 가는 게 맞지요. 저희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경찰 선수사를 지켜보고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야당에서야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지금 이 링에 올라 있는 이재명 지금 대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시선의 분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했겠죠. 저는 여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뭐 구속이 되기도 하고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으나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퇴하라,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를